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요번 문제, 시간 문제 풀이할 거고요. 그림을 봐선 좀 허접하긴 하죠. 저희가 직접 그리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바로 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나왔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죠? 가속도는 원래 방향과 크기가 있는데 여기서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크기가 뭐 크냐 작냐를 얘기합니다. 자, 가속도는 기울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분의 10 해서 2인데 지금 뭐 나머지는 뭐 여기는 1, 여기 마이너스 1 이러지만 자, 여기를 보시면 정말 가파르죠? 시간은 2초 만에 속도가 10만큼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고요.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큰 구간은 그래서 1이 아니라 마이너스 5인 5번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3번, 4번 구간의 진행 방향이 바뀐다 했는데 요거는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지만 지금 속도를 보면 진행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분의 변이의 변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오히려 이 방향으로 더 내려가야지만 반대로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되 속도가 약간 느려진 것 뿐이에요. 앞으로 가고 있긴 한데. 자, 다음 2번으로. 자, 속도가 있는데 일정하게 돼 있죠. 이거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0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걸 얘기하네요. 지금 이동한 변이는 86m야. 요거는 계산을 해봐야겠죠. 여기 있는 전체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3 곱하기 10. 뭐 이렇게 먼저 구해볼까요? 그러면 2 곱하기 10. 여기 위의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 요거를 다 더해주면 아마 86m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풀면 푸는데 무리 없죠. 그래서 여기서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핵심적으로 볼 거는 속도가 이 X축 위에 있다면 늘 플러스 방향, 즉 뭐 오른쪽이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이 그래프가 이 밑으로 내려온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왼쪽이 마이너스라면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순간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겠죠. 기출문제 중에서도 근육의 그 운동 형태가 바뀌는 그래프들을 볼 때 이런 것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는 먼저 문제 사항을 먼저 이해해야겠죠. 다이빙 때에서 수직 상방으로 뛰었답니다. 그때가 처음 속도가 10m/s예요. 자, 처음 속도 나왔죠. 그리고 이륙한 다음에 수면에 도달했을 때는 3초가 걸렸답니다. 총. 그리고 중력가 속도는 마이너스 10. 자, 이거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처음에 10m/s로 뛰었는데 정점에 도달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다이빙 때가 당연히 수면으로부터 위에 있으니까 여기 수면에 닿았을 때까지 시간이 3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떴다가 쭉 내려가는 게 3초다. 맞죠? 그러면 수면에 닿기 전에 수직 속도, 이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네요. 이거는 1번 공식으로 바로 풀 수 있겠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10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중력가 속도 마이너스 10 곱하기
시간 3 마이너스 20으로 되겠죠. 방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0을 마이너스를 살려서 적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어떤 그림이죠? 처음에 10m/s로 떴어요. 근데 중력 중력 때문에 점점 속도가 줄어들겠죠. 근데 줄어드는 거를 넘어서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3초가 걸렸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3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해석을 해보죠. 기울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 기울기, 이 삼각형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뭐가 되죠? 속도의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량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친구 v-v0는 마이너스 30이 되겠고 처음 속도가 10이었으니까 처음 속도가 10이죠. 그러니까 맞죠? 여기 이때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그린 겸 바로 밑에 것도 그려볼까요? 바로 해볼까요? 수면으로부터 다이빙 때까지 높이. 지금 보면 수면이 여기 있고 다이빙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 위에 그림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먼저 떴겠죠. 정점까지. 여기가 속도가 0이니까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점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구해보면. 여기가 0이 됐다니까 시간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면 1번 공식 또는 기울기로 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시간, 저희가 모르는 시간이지만 기울기를 구해보면 t분의 10,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0이 돼서 여기가 1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5. 그러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1초 또 다시 걸릴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도 5m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이빙 때에서 이 빨간색 그림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넓이를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2초부터 3초까지의 이동 변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 사다리꼴 모양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때 속도 알고 있나요? 알 수 있죠. 왜냐면 똑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에 그래서 넓이는 1 곱하기 10 한 다음에 이 작은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10 해서 15m가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15m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그래프로 접근했지만 공식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 변위라 했잖아요. 자, 요거 변위라고 빨리 설명해버렸네요. 자, 2번 공식이 보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여기서 얘는 변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위는 떴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로 이걸 구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S는요, 위로 떴다가 이 거리 다 더한 게 아니라 변이라 보니까 바로 이 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S는 처음 속도 10 곱하기 3초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0 곱하기 3초 요거를 풀어보면
15m가 나오죠. 마이너스 15가 나오죠. 왜 마이너스가 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 아래로 이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선 다이빙 때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높이는 스칼라기 때문에 15m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과 속도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걸 알죠? 이거는 분모에 이동 거리가 들어가고 얘는 변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똑같이 3초니까 이동 거리는 얼마죠? 아까 여기선 이미 구했어요. 5m, 여기까지 5m, 그 다음에 다이빙 때 높이 15m. 이렇게 해서 총 25m 이동했죠? 그래서 8.333이지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했으니까 8.3m가 되고요. 여기서는 거리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서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변인데 방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다이빙 때에서 수면까지의 높이 15지만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3분의 마이너스 15를 해서 마이너스 5m per sec. 여기도 per sec죠. 미터가 아니라 속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이제 헷갈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인 15를 구하냐? 이게 참 의문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개념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결국 나중에 사인 세타는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것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 문제 개념집을 보면 마지막 공식처럼 해서 뭐 수평 도달 거리는 이렇게 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저희가 이미 개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속도 이렇게 던졌고 각도가 세타라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희가? 얘가 V0. 수평 속도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수직 속도 사인 세타를 곱해주죠. 그 다음에 정점이 떠오르는 높이를 구할 거예요. 1번 공식으로 구하죠, 늘. 그러면 V는 V0 플러스 AT인데 여기서 지금 수평은 나중에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할 때 쓸 거고 지금은 정점이 뜨는 높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수직의 관점에서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직 속도는 정점에 이르렀을 때 0이 되고 처음 속도는 그냥 여기를 놓는 게 아니겠죠. 처음 수평 속도를 넣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V0 사인 세타 플러스 GT. 그러면 정점에 떠오르는 시간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떴다가 여기까지 시간을 구했으니까 다시 떨어지는 시간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평 속도가 V0 코사인 세타니까 시간도 알았겠다. 2개를 곱해주면 여기서부터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공식 삼아서 해보면 제가 수평 도달 거리 R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2V0 사인 세타를 G로라는 것과 같죠. 요거를 정리해주면 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V0의 제곱이 돼요. 삼각함수의 공식이기도 한데 이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사인 2세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함수로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쳐주면 사인 2세타 V0의 제곱 분의 G가 바로 수평 도달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왜냐? 15도라는 건 사인 15도라는 건 저희가 외우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사인 30도는 알고 있죠. 여기다가 15도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사인 30도와 같게 되죠. 그러면 충분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지금 사인 30도 곱하기 처음 속도 10m/s의 제곱. 여기서는 얘가 정말 처음 속도예요. 수직 관점이 아니라. 왜냐면 이 사인에서 이미 수직으로 바꿔줬으면 아니까 얘는 처음에 그 10m/s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총 5m가 나와서 5m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기도 하는데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문제 사항에서 직접 해봐도 좋아요. 자, 다음으로 지금도 포물선 운동이죠. 지금은 또 투사점과 착지점이 똑같으니까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4초 만에 여기까지 도달했다 하니까 이 중간까지는 포물선 몇 초죠? 2초죠. 뭐 이거 구해놓고 또 변이를 여기가 여기서부터 60m를 하니까 4초 만에 이동했어요. 수평은 등속도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시간 4초 곱하기 수평 속도는 60m다. 그러면 수평 속도는 15m/s가 됩니다. 정점까지 도달할 때 시간 이미 구했어요. 2초. 자, 투사대는 수직 속도, 순간의 수직 속도. 여기서 얘는 15로 구했고 얘는 몇 초냐 이 말이에요. 정점까지 이르는 시간을 알면 충분히 구해낼 수 있죠. 몇 번 공식을 활용해서 1번 공식을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 수직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가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구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10, t가 몇 초였죠? 2초였죠? 그러면 처음 수직 속도는 20m/s가 됩니다. 자, 요거 지금 투사 각도를 알고 싶대요. 투사 각도가 아니라 요 사인 x 값을 구하고 싶대요. 얘가 지금 x를 의미하죠. 수평 속도가 15m/s인 것도 알겠고 수직 속도가 20m/s인지도 알겠는데 어떻게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탄젠트는 구할 수 있었나요? 얘랑 같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탄젠트 x는 15분의 20이 돼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의 길이를 모르니까 사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얘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어요. 이 길이를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15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가 25m가 나와요. 퍼스크가. 요게 삼각 B라서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 15, 20, 25 이 각도랑 그대로 5씩 나눠줘 볼까요? 3, 4, 5. 이 삼각형이 크기만 다르지 이 비율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사인 값과 이 친구의 사인 값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인을 구하자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3대 4대 5 제곱을 하면 얘 3의 제곱, 4의 제곱은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얘를 쉽게 구해낼 수도 있어요. 얘를 모를 때. 그러면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얘가 x니까 사인 x는 5분의 4. 요거를 왜 냈냐면 여러분들이 두 변을 알면 충분히 다른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다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삼각 B 모든 것을 다 구해낼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재차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지금 20N짜리를 10N으로 당기고 있어요. 자, 먼저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힘.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래프 같은 걸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힘과 마찰력에 대한 그래프예요. 제가 당기는 힘과 마찰력이 어떤 관계를 하냐. 처음에는 제가 물건을 이렇게 당겨요. 근데 아무것도 안 당기면 마찰력도 없는데, 제가 1N으로 당기면 마찰력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1N으로 나타내고, 2N으로 당기면 2N으로 반대로 이렇게 힘을 받아요. 마찰력을. 그러다가 어느 시점 얘가 정말 움직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힘 준 것과 마찰력이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받아가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곳에 도달을 해요. 최대 정지 마찰력. 그러면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운동 마찰력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요. 이 말은 처음 물체를 움직이려면 주는 힘만큼 같은 힘의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해서 움직이지 않다가 최대 정지 마찰력에 도달한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게 됐고, 이때부터는 마찰력이 받는 게 운동 마찰력이 적게 받기 때문에 한 번 움직였던 건 더 움직이기 쉽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을 활용하면 먼저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힘, 최대 정지 마찰력을 물어보고 있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니까 0.8 곱하기 20 해서 16N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 16N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이 물체가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수준이겠네요. 여기 제가 10N의 힘을 주면 10N의 마찰력을 받을 거고, 15를 준다면 15N의 힘을 마찰력으로 받을 거예요. 지금은 10N이고 방향은 가려는 양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서로 상쇄가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등속도라는 건 알짜 힘은 0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움직였던 건 계속 움직이는 관성이 있죠. 얘는 왜 그렇게 됐냐? 이 힘을 넘고 난 뒤에는 운동 마찰력이 있어요. 운동 마찰력은 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요. 근데 그 운동 마찰력이 지금 등속도니까 10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10N으로 앞으로 당기고 있는데 운동 마찰력 마이너스 10N이 되면 알짜 힘이 0이 되죠. 한 번 움직였던 게 등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 운동 마찰력이 바로 이 운동 마찰력이라는 게 딱 10N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할 수 있겠죠. 운동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은 지금 10N이 돼서 수직 항력 같은 경우에 20. 그래서 운동 마찰 계수는 0.5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움직였던 건 그 다음에 적은 마찰력을 받는다는 거, 일정하게. 그거를 유념해 두시면 이 3번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동현이가 야구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포물선 운동이니까 먼저 나눠주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수직 속도, 처음 수직 속도가 몇이죠? 그렇죠. 사인 30도 곱하기 18을 했으니까 9가 되겠죠. 자, 지금은 보니까 문제 상황에서 높이랑 수직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수평 속도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높이 어떻게 구하셨나요?
얘가 정점에 떴다가 뜨겠죠? 여기까지 높이가 아니라 지변에서까지 높이를 2를 마지막에 더해줘야겠죠? 정점에 2는 높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해줘 볼게요. 1번 공식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시간이 0.9초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를 2번 공식에 넣은다면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또는 좀 더 이제 노하우가 생기신 분은 저는 3번 공식을 바로 쓰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0에 제가 모르는 높이, 그리고 처음 속도는 몇이죠? 나중 속도는 0이고 처음 속도는 9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를 풀어보면 얘가 나오는 몇 미터죠? 구해볼까요? 자, 81. 이렇게 하면 4.05가 나옵니다. 4.05에다가 2m를 더했으니까 총 6.05m가 되겠죠. 자, 다음 공이 땅에 닿기 전 수직 속도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공을 던졌는데 떴다가 가라앉는 여기 똑같은 높이까지가 아니라 2m가 더 남아있죠. 그래서 이때의 수직 속도를 구하래요. 어렵네요. 그렇지만 우리 3번 공식 한번 써볼까요? 시간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전체 높이도 알고 있으면 정말 수월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수직 높이를 알고 있다는 건 3번 공식에 들어갈 S의 값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처음에 정점에 이르렀으니까 처음 수평 속도는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처음 수평 속도. 그리고 이 도달했을 때는 저희가 모르죠.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EAS 해볼게요. EAS인데 S 여기서 또 변위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이 마이너스를 꼭 신경 써줘야 부호가 안 맞는 경우를 박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꼭 적어주시고, 는 어떻게 되죠? 나중 속도, 제가 구하고 싶은 것과 0. 이거를 풀어보면 V제곱은 121이 나오고, V는 플러스 마이너스 11m/s가 나와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두 개 다 맞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면 마이너스 11m/s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번엔 높이뛰기 문제, 이런 거 저번에 공청회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높이뛰기를 하는데 2m에 도전하고 있대요. 그리고 처음 속도가 6m/s였고 65도랍니다. 자, 먼저 처음 속도와 각이 나왔으면 처음 수직 속도 구할 수 있겠죠? 6m에다가 수직 속도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4.8m. 오케이,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약을 해서 채우기로 갱신했냐 물어봐요. 자, 나머지도 고려해야 될 거. 자, 10m 마이너스 10m/s 제곱이고 무게 중심 높이가 1m래요. 그러니까 저는 형규라는 친구가 이미 1m 높이에서 뛰었다는 거죠. 이렇게 1m. 그럼 반은 2m니까 정점까지 높이가 1m 넘으면 채우기로 갱신한 거고, 정점까지 높이가 1m가 안 되면 실패를 한 거겠죠. 자, 그러면 구해 봅시다. 이제는 바로 3번 공식을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리, 높이라고 하니까 h라고 써볼까요, 이번엔? 그 다음 처음 수직 속도, 먼저 정점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처음 수직 속도, 요거를 풀어내면 h가 1. 몇 나오죠? 1.152m가 나오고, 그러면 1m 처음에 더해줘야 되니까 1m를 더해주면 2.152m가 돼서 2m를 충분히 넘겼죠. 그러면 이 기록은 1.152m고 갱신 여부 네, 됐습니다.
정점까지의 시간을 구해보래요. 얘는 뭐 그러면 처음에 떠서 정점까지 시간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1번 공식을 활용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4.8m였는데 기울기 1번 공식을 활용해 보면 0.48초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8m와 12m로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 총 미터가 100m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뭐 똑같이 흐르겠죠? 그러면 이 도달한 시간을 t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은이 둔 12m t로 가고 있고, 그러면 얘는 빨간색으로 써야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t라고 할 수 있고, 같은 시간만큼 얘는 얼만큼 갔겠죠? 8t만큼 갔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친 게 몇 미터라는 거죠? 딱 마주쳤을 때 총 길이가 100m니까 100으로 쓸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합쳤을 때 100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t는 5초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혜진이가 은희를 바라봤을 때의 상대속도. 상대속도 이건 써봐야 좋겠죠. 혜진이가 본 은. 이거 어떻게 한다 했죠? 뒤에 있는 은희부터 하고 혜진이라고 했죠. 요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을 양, 왼쪽이 혜진이의 속도는 마이너스 8m/s가 되는 거죠. 은희는 플러스 12m/s가 되겠죠. 여기다 넣어볼게요. 은희는 12, 그리고 혜진이는 마이너스 8. 그러면 20m/s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화이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넓이, 벌써 뭐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변위가 되겠죠.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는 변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 자, 이거는 아까 1번 문제에서도 설명했듯이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을 때만 가능해요. 이거 이해하고 있나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도라는 건 처음 있는 위치, 나중 위치, 처음 위치, 이렇게 되겠죠? 자, 선에서 한번 볼게요. A라는 친구가 처음에는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 위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니까 3 빼기 1. 시간은 뭐 대충 여기때까지 1초 걸렸다고 하면 2m/s가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엔 여기 있다가 3지점에 있다가 1째 지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나중 위치가 1이 되고 처음 위치가 3이 되겠죠. 그리고 1초 걸렸다 했을 때 마이너스 2m/s가 돼요. 자, 그러면 속도의 부호. 자, 중요한 의미가 나오죠. 속도의 부호를 잘 보면 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나중에 그런 그래프 해석을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의 방향, 부호. 얘는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얘는 힘의 방향과도 같아요. 왜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ma니까 가속도가 여기 들어가죠. 얘는 스칼라기 때문에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얘는 가속도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이라면 힘을 플러스로 주고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문제에서도 어떤 문제를 내냐?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근육에서 단축성 수축을 하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다르면 반대 방향이면
신장성 수축을 해요. 이 개념을 나중에 기출에서 꼭 적용시켜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1번 문제는 변위라는 거고, 다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 오, 이미 다 해봤네요. C와 E와 E가 있겠죠. 두 개. 이때는 뭐 바뀌었다고 안 할게요. 애매하긴 하지만 밑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0에서 멈췄어요. 자,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 가속도의 방향이 뭘 의미한다고요? 힘의 방향이랑 것도 같다 했죠? 어쨌든 가속도의 방향, 여기서는 기울기로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기울기 플러스인가요? 네. 자, 플러스였다가 점점 완만해집니다. 가속도가 점점 작아지다가 가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이 바로 B예요. 가속도가 0. 그러다가 그래프가 내려가게 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겠죠. B 시점, D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아까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한번 근육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근육에서 주로 각 운동과 토크를 많이 활용하니까 이번에 여기다 각이라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 방향이 플러스고 이동 방향도 지금 플러스죠. 그럴 때는 단축성 수축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B에서 A까지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방향의 부호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라는 건 힘의 방향도 여기서 토크겠죠. 각이니까 토크의 방향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아직도 위에 있으니까 각속도가 위에 있으니까 얘는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 해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이동 방향도 바뀌었어요. 이동 방향도 마이너스고 힘의 방향도 마이너스예요. 여기선 단축성 수축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플러스와 힘의 방향이 플러스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각속도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에 있죠? 그러면 얘는 신장성 수축을 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는 단축성, 여기는 신장성, 여기는 단축성, 여기는 신장성.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이동이 아니라 그 근육에서 각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을 들고 있을 때 요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말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추가적인 문제도 추가적인 정보도 이야기해 드렸고, 혹시나 그래도 한 번에 이게 이해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시 문제를 풀고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